돈이 많이 풀리니까 미국발 금리 인하가 이제 신호탄이 돼 가지고 전 세계 여러분들 국가들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이나 가상화폐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수요가 증가하니까 주식이 이제 뛰는 겁니다. 폭발 장세인 겁니다. 미국은 금융시장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가계 금융자산이 엄청나게 크네요. GDP에 비해 가지고 실물에 비해서 금융 섹터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6배 넘는 겁니다. 국내 총생산 그걸 메인스트리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금융 부분을 월스트리트 이렇게 대비하는데 실물에 비해서 금융이 6배 이상이 되는 겁니다. 6배. 월스트리트 대 메인스트리트. 이렇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많은 겁니다. 부의 불평등이 계속 심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 부분 금융자산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비율이 6.1배까지 상승했는데 이것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 중 하나입니다. 주식시장의 성장이 실물 경제를 훨씬 앞질렀습니다. GDP 대비 민간 부분 금융자산 규모는 1970년대 이후 2배로 늘어났습니다.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를 훨씬 더 많이 갖게 되고 있는 겁니다. 부의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한국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방송 준비하는 과정에. 한국은 실물 GDP에 비해서 금융시장 규모가 2.3배 정도 되네요. 미국이 6.1배 이례적으로 큽니다. 일본이 4.9배 스위스가 4.0배 그래도 뭐 이게 금융자산이 많다는 이야기는 좀 상당히 여유가 있다는 거죠. 한국은 아마 2.3배로 적은 것은 많은 종류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 다음에 상위 1%가 상위 10%가 소비 지출의 거의 50%를 차지하네요. 경제의 3분의 1. 이 비중이 계속 여러분 높아지는 겁니다. 미국에서 상위 10%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까지 차지하는 겁니다. 톱 10%가 소비에서 이름 차지하는 비중이 50%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부의 불균등이 굉장히 심해진다는 거죠. 현재 미국 소비자 상위 10%가 전체 소비 지출의 49.2%를 차지합니다. 1989년 관련 데이터 집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번 찾아보니까 미국의 상위 10%는 근로소득 자산소득을 다 합쳐가지고 17만 달러 정도 버는 사람들이 상위 10%네. 모든 소득을 다 합쳐가지고 원하로 2억 3천만 원 하한선이 그리고 전체 다 합치면 평균값이 27만 불 정도를 버네요. 미국의 상위 1%의 기준수는 50만 달러 6억 8천만 원 정도를 더 버는 사람들이 1% 안에 드네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금융시장에서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유가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부를 빨리 평장시켜 나간다는 것. 상위 1%가 중산층 전체 추월 상위 1%가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금융소득 금융자산 유가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평장하네. 미국의
예, 상위 1%가 중산층 전체보다 더 많은 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금융시장 역할이 클 겁니다. 지금 여러분 돈이 막 풀려 가지고 주식 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앞으로 많이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보니까 그 브레이크 없는 벤저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로벌 주식시장 총계가 170조 불까지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전 세계의 주식시장 총계가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겁니다. 4월에 보니까 31% 늘어난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뭐 다른 나라 정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143조 8천억 달러. 2020년 저점 이후에 137%가 상승한 겁니다. 세계 주식 총액은 역사상 처음으로 150달러를 넘었었습니다. 역사적인 세계적인 강세장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 하는 거 아니까 유동성이 공급이 돼 가지고 기술주에 대한 고평가 논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장 돈이 공급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막 시작이 된 것 같아요. AI 분야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네요.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 또 새로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AI 관련된 투자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연평균 22% 정도 성장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프 보시게 되면은 S&P 500 기업의 AI 관련 투자, BAI 관련된 투자 단위는 10억 불이고 3년 연평균 성장률 보시게 되면 이 하단에 있는 것이 AI 관련된 투자 연평균 22% 성장, 그다음에 BAI 관련 투자를 합쳐서 전체 투자 증가는 11%. 그런데 AI 관련된 투자가 훨씬 더 빠른 겁니다. 자, 이 보시죠. AI 자본 지출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AI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자본적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AI 분야의 자본적 지출은 이제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22%에 달합니다. 현재 AI 분야의 자본적 지출은 S&P 500 기업들의 전체 자본적 지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막 시작됐습니다. 막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여기 있다는 거죠. 투자 기회가. 그죠? 미국 성장을 견인하는 겁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의 기여율이 50%입니다. AI 관련된 투자 지출이 미국 경제 성장률의 50% 정도를 견인하는 데 사용이 된 겁니다. 보시죠. 이게 기여율입니다. 기여율. 기여율이 조금씩 낮아지긴 하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게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 관련 자본 지출이 미국 경제 성장률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왜 자꾸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We believe it's still incredible early. 우리는 여전히 믿을 수만큼의 초기 단계에 있는 겁니다. 시작도 안 됐다는 거죠. 시작도.
우리는 금리가 인하되고 AI 기술 발전이 계속됨에 따라 AI 관련 자본적 지출에 또 다른 거대한 물결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미국의 GDP 성장의 50%에 가까운 비중이 기술 분야의 자본적 지출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습니다. AI 등장한 지 꽤 된 것처럼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AI가 여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초기 단계에 있다고 믿습니다.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투자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투자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GDP, 미국 GDP에서 이렇게 이런 인프라 구축에 투입된 그런 자본적 지출인데 이미 이제 인터넷 활성화될 때 투자했던 그런 비중을 지금 넘어선 겁니다. 1880년대 철도가 한참 이름 확장할 때는 6%까지 투자를 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AI가 얼마나 거대한 규모가 되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GDP 대비 AI 자본적 지출의 비율은 2020년 통신산업의 비중보다 크고 1880년 철도 이후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입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AI가 투자 지평을 바꾸는 겁니다. AI가 전체 투자 환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구조가 변하고 있으며 이것이 주식이나 원자재 채권 그리고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문제를 넘었습니다. 반도체는 21세기의 철강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떼고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대충 떼고 듣지 마시고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관심 들이가 이런 초집중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반도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시작 단계란 거 아닙니까 이 양반이. 예? 이 글을 읽고 여러분들 이 글을 읽고 코베시 레타를 읽고 한 사람이 글을 남긴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21세기 철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내아이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반도체 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송 들을 때 대충 떼우지 마시고 투자 문제 할 땐 특별히 이런 관심 있게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양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런 자료를 계속해서 제공하냐. 기회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유도 아닐 겁니다. 앞으로. 더 커지겠죠. 주요 반도체 ETF. 삼성전자에 올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SK하이닉스에 올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도체 전 공정에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전체 공정에.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뭐죠? 소재, 부품, 설계까지 전부를 다 보라는 거죠. SMH 지금까지 이러면 29% 성장했으니까 앞으로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반에크그룹이 하는 SMH,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SOXX, 거의 성과가 비싼 XOXQ, 반도체 설계 부분만 투자하는 SMHX. 그죠? 여러분 이런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는 정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죠. 이런 정보에. 이런 정보를 이런 보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매일 이거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Still incredible early 단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지금도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섹터 투자를 하게 되면 반도체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이야기죠. 너무나 흥미진진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섹터 투자가 그래서 특별하게 이런 섹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도체 섹터를 제가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반도체 섹터를. 섹터 투자를 관심을 가지라 이야기죠. 그리고 반도체가 조금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여기 49분이나 38분은 좀 싸니까 한두 주 정도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정보를 이러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올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전공정을 투자하게 되면은 이게 왼쪽이 미국 그리고 대만 반도체를 포함해가 전공정의 톱10 기업을 모아놓은 거죠. 이거는 반도체 설계사의 톱10을 모아놓은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 삼성전자하고 운명을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살더라도 삼성전자하고 여러분들 운명을 같이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훌륭한 회사지만 SK하이닉스와 이런 운명을 같이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 예산으로 인텔 지분의 10%를 인수했거든요. 110억 불 정도를 들여가지고. 시장에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여러분들 회사 지분을 인수하냐. 그럼 도널드 트럼프란 사람이 대통령 직책에 있으니까 미국의 사활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디에 걸려 있을까. 반도체를 엄청나게 중시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급 정보를 접하겠어요. 미국의 대통령 같으면.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해서 많은 매체가 엄청나게 이런 대통령을 이름들 비난하는 겁니다. 민간 기업의 지분을 왜 인수하냐고. 대통령이 왜 인수하겠냐 이야기죠. 미국의 사활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텔 주식이 폭발했는데 인텔 주식 가진 사람은 좋겠다. 이 수준에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지분을 10% 취득했는데 바로 엊그제 엔비디아가 50억 불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게 도대체 다 서로 짜고 하는 거겠죠. 뭘 이야기하냐. 여러분 기업들은 부품 소재를 여러분들 구매할 때 핵심 부품 소재는 대부분 내재화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여러분들 웬만하면 가지려고 하거든요. 지금 미국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산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 전공정을 미국에서 다 완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사활이 걸린 분야로 보는 겁니다. AI 혁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뭡니까. 하드웨어가 반도체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들이고 좀 들으라 이야기죠. 인텔을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텔을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삼성전자를 사라는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왜 삼성전자를 삽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는데. 주가가 이렇게 폭발한 겁니다.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 6조 8천억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뒤 인텔 주가가 연초 대비 55%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텔 주식 가진 사람 좋겠다 이 정도 수준에 머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인텔을 여러분들 엔비디아 투입했을까. 한 걸음 다서 여러분들 한 27일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분 시장의 반응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110억 불 정도를 나라 돈을 들여가 인텔을 인수했을까. 그게 여러분 핵심인 거죠. 미래 산업의 사활이 걸린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반도체가.
칩도 전부 다 이런 미국 와서 생산하라는 겁니다. 칩 제작부터 소재, 부품, 기계 전부 다 공급망을 전부 다 미국 중심으로 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마 쌀 겁니다. 시간 가면은.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을 10%를 111억 달러에 인수한 게 8월 20일이고 엔비디아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게 9월 18일 여러분들 단박에 엔비디아가 들어가면서 미국은 110억 불 이런 투자했지만 절반 정도 올랐으니까 50억 번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여러분들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그거를 도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두 개의 이렇게 여러분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가 미래 산업의 거의 목숨줄하고 같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목숨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목숨줄에. 목숨줄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목숨줄이 아닌 것보다도 돈이 많지 않으니까 목숨줄에 돈을 투자하고 이러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오늘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 모든 국내 언론들이 인텔 주식 올랐다는 이야기만 하지 이게 그 뒤에 있는 소위 전략적 의사결정이 왜 여러분 그것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 단계 들어가서 여러분들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섹터 투자하시게 되면은 시장 일반 투자하실 때는 괜찮고 내가 좀 고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섹터 투자를 해야겠다 이러면 이런 반도체 섹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보를 계속 추적해 나가지 않습니까? 추적해 나가면은 그지? 추적해 나가면 이렇게 통찰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장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여러분 영혼이 맑고 딴짓 안 하고 집중해서 여러분들 뭐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인사이트가 생기는 겁니다. 야, 이게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젠슨하고 이런 도널드 트럼프가 짜고 치구나. 도널드 트럼프 머릿속에 뭐가 있지? 정보를 다 종합해 보니까 미국이 딴 거는 몰라도 반도체를 완전히 갖고 있어야겠구나 판단했구나. 자국 산업을 육성을 시켜야겠구나. 그리고 삼성전자의 생산 라인 상당히 미국에 건설하라고 요구하겠구나. 파운드리 분야부터 모든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들 내가 한참 이야기할 때 시작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뭐 지금 나중에 보면 지금도 늦지 않았을 것 같아. 이걸 우리가 여러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공정을 미국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뭔가 하니까 미래의 여러분들 소위 대들보 백본 자체가 반도체라는 겁니다. 반도체. 그래서 대통령이 뭐죠? 가전 비난을 무릅쓰고서 인텔에 돈을 집어넣을 정도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 많으니까 엔비디아 붙고 여러분들 돈 투자해 가지고 완전히 공급망 체계를 미국 중심으로 다시 짜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중국이 발끈한 겁니다. 그냥 엔비디아 안 사겠다. 이것은 미국이 행한 전례 없는 투자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왜 전례 없는 투자를 하겠습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퍼붓는데 우리가 무슨 중국이가 정부가 이런 예산 들여가지고 회사 지분을 사게?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머리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칩 산업의 미래가 걸려 있는 겁니다. 반도체.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 큰 그림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와 엔비디아가 반도체 전쟁의 최일선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죠? 관세 매기겠다. 다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안 하죠. 이렇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다 미국에서 와서 생산하라는 겁니다. 야, 참 대단한 세상이다. 여러분 여기서 끝내지 않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단한 세상은 이해하겠고 대단한 세상에서 나도 숟가락을 좀 얹어 놔야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전체 공정이 미국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반도체 섹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오늘 다음 주제는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오늘 한국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시야를 좀 넓히는 의미에서 어제 미국의 SEC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가 알트코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그런 세계 코인을 솔라나 리플 그리고 도지코인을 ETF를 만들도록 허용해 줬거든요. ETF를 만들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고 기관 투자자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완전히 공식적으로 주류 자산으로 금융자산으로 자리를 매김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획기적 변화 이런 제목으로 어제 방송을 했습니다. 어제. 그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간에 어떻든 간에 가상자산이 정시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 방송이 나가고 나서 공 박사님 실망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어떻게 그렇게 방송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신데 좀 황당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거나 말거나 간에 가상자산이 정시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미국의 5대 비트코인 ETF입니다. 비트코인 ETF. 가장 1등은 블랙록에서 운영하는 IBIT입니다. 한국에서는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두 번째 상장이 인정된 이더리움 ETF입니다. 이더리움 ETF. 상위 톱5 회사들. 여기서도 블랙록이 가장 크고 그다음 2등이 피델리티입니다. 그중에 이제 블랙록의 이더리움의 여러분들 대표 그런 ETF 상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9월 18일 어제 세 가지가 여러분들 성인이 돼 가지고 주식시장에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에 솔라나, 리플, 도지코인이 거래가 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계속 자산이나 자산 운용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게 뭐죠? 민주당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냥 시시합니다. 거짓말로 좀 점철된 데는 시시한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시장이 계속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세상이. 이런 세상을 보고 뭡니까? 다시 못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썩은 여러분들 시장을 못 돌아가는 겁니다. 민주당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조희대가 어떻고 권성동이 어떻고 너무너무 시시한 겁니다. 그런 거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에 솔라나, 리플, 도지코인 세 가지가 9월 18일 날 여러분들 어제 상장이 된 겁니다. 솔라나, 리플, 도지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미 거래가 되기 시작한 지 오래됐고 ETF가 승인이 된 겁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상자산 ETF가 인정받았다는 것은 주류 자산으로 검증이 된 겁니다. 검증이.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리플 ETF는 티커가 XRPR이고 도지코인 ETF는 DOJ입니다.
자산운용사 상품을 내놓은 데는 렉스 오스프리라는 그런 자산운용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한국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지. 세상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까지 이해가 되는데 이더리움까지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뭐 솔라나 리플 도지코인이 상장이 돼가 여러분 거래가 된다고? 그게 여러분들 도지코인이 어제 여러분 첫날 거래를 했는데 리플이 첫날 거래량이 여러분들 올해 상장된 미국의 ETF 710개 가운데 가장 거래 규모가 큰 겁니다. 3,770만 달러가 여러분 거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이 여러분들 올해 미 증시에 상장된 상장지수 펀드 ETF 710개 가운데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겁니다. 도지코인은 1,700만 달러.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겁니다. 수요가. 여러분들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 외에 알트코인 대체 코인을 여러분 사는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렉스입니다. 렉스가 아니고 렉스 오스피가 예고한 것은 앞으로 33개의 코인 관련된 액트 ETF를 출시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보시면은 렉스 오스프리라는 회사입니다. 렉스 오스프리. 여러분 제가 뭐 이 제품은 상품은 일단 한국에서 지금 구매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구매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견문을 좀 넓힌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제 블룸버그의 가상화폐 분석가로 일한 엘릭 발추나스라는 발추나스 이 양반이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야 상장이 됐구나. 거래가 9월 18일부터 거래가 된 겁니다. 거래가 이거는 장이 마감될 때 거의 장이 마감되고 났으네요. 정식으로 여러분 US 에퀴티입니다. 리플 코인 ETF가 미국에 상장이 돼가 이런 거래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엘릭 블룸버그 여러분들 XRPR 렉스 오스프리사에 의한 리플 ETF입니다. 리플 ETF 위에는 도지고 도지코인이고 리플 지금 트레이딩 거래되고 있습니다. 글록은 앞으로 이틀 내에 리플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메인스트림 주류가 될 확률을 90% 예측했습니다. 글록이 여러분들 예측한 능력이 뛰어난 AI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가총액이 44,000달러인데 25만에서 50만 달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참 대단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옛날 생각만 하지 않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글록이 여러분들 굉장히 리플이 자리를 잡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렉스 오스프리사에서 우리는 투자자들에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간단하고 규제된 접근을 제공하는 차세대 암호화폐 ETF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거래가 여러분들 익숙한 사람들은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직접 사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못 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ETF 출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니까. DOJE 미국에서 현물 도지코인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첫 번째 ETF XRPR 미국에서 현물 리플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첫 번째 ETF. ETF를 인정한 것은 대단한 겁니다. 주류가 된다는 것이 ETF 출시를 의무한다고 가정할 때 주요 거래소에서 공개적으로 거래가 가능해지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초기 가시성이나 채택을 얻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공식적으로 그냥 인정받은 겁니다. 28불대 거래가 되네요. 믿기지 않는 이야기지만 현실이 된 겁니다. 리플 ETF가 리플 ETF가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겁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 렉스 오스프리라는 회사가 자산운용사의 다른 상품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상품을 특히 특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알트코인 ETF를 많이 내놓는 그런 회사네요. 여기 가상자산 전문 자산운용사 렉스 오스프리. 여러분 이거는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럼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도무지 여러분들 미국 증시에 어떻게 이런 상품이 상장돼야 거래가 될까,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겁니다. 솔라나, 도지코인, 리플. 운용 수수료가 엄청나게 비싸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어제 제가 이제 왜 나이가 들어가면 투자를 좀 하는 게 좋은가 이런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오랜만에 어제 나간 방송을 보고 시청자들이 남긴 의견을 한번 나눠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시청자 남긴 의견에 대해서 제가 좀 코멘트도 하고 그래서 투자 stay your course. 당신의 궤도를 지키는 거죠. 원래 세웠던 그런 궤도를. 자, 공 박사님, 제 아이 도시락을 싸느라 새벽 4시 반이나 5시 이때 일어나 제가 커피를 마시고 도시락을 싸며 공 박사님 아침 방송을 듣던 주부입니다. 제가 도시락 싸주던 아이가 얼마 전 북미로 대학 공부를 시작하여 곁에 없기 때문에 공허하고 나는 이제 뭘 하나 나라는 좀 어려워지고 이런 시점에 방송이 큰 빛이 되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빛이 된 거죠. 새로운 목표의식을 아마 갖게 됐을 겁니다. 투자는 돈을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강력한 목적의식을 부여하죠. 소액 투자라도. 빛이 된 거죠. 등대가 된 겁니다. 등대가. 투자 세계에 입문한 겁니다. 그래서 투자 세계에 입문해 가지고 공병호 TV를 통해서 전 세계 금강 대형 큰 금강 회사들을 모은 ETF도 보고 중소형 ETF도 보고 오늘처럼 솔라나니 뭐 도지코인이나 리플 이런 ETF도 보고 빛이 되는 겁니다. 이분 같으면 지금 아이가 대학을 입학할 정도 되면 평균적으로 하면 앞으로 40년 플러스 알파 정도가 남은 거죠. 걸어온 것만큼 세월이 남은 겁니다. 걸어오는 것만큼. 걸어온 만큼 시간이 남은 거죠. 자, 뭐 이런 거 방송 뭐 뱅가드 들어가서 알아보면 다 나오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97%가 금융맹입니다. 선한 영향력 감사합니다. 뭐 수익률 자료가 뭐가 있고 하더라도 첫 시작이 이렇게 쉽지가 않죠. 그렇게 하고 또 방향을 잡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세상살이는 너무 흥미롭습니다. 흥미롭죠. 투자 공부만큼 여러분들 사람은 돈을 버는 일이 아주 여러분들 흥미로운 일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노후에도 약간의 돈을 버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고 실질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공부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공유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방송을 듣고 있으면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돈은 법니다.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죠? 미국의 ETF 투자는 시간에 비례하는 거죠. 시간에. 그러니까 돈을 벌고 안 벌고 아니라 반드시 법니다. 반드시. 반드시 버는 일이 쉽습니까? 그런 걸 찾아내기가. 5년 전에 공병호 채널을 알고 제3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방향을 바꿀 수가 있죠. 생각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반듯한 생각으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냥 반듯한 생각 차원이 아니고 이제 직접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 건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걸 다루지 않습니까? 돈을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벌지 그걸 ABC를 다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매일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총 정리해 가지고 2시간 정도 여러분들 실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시대인 거죠. 우리가 후기 조선에 나지 않고 지금 난 거는 엄청나게 복을 받은 겁니다. 너무나 우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서산한 느낌이었는데 방송을 접하면 투자의 재미와 정석을 공부하는 게 이렇게나 설레이는 기쁨을 줄지는 몰랐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저는 60대 후반인데 환갑 때 서울에 제주로 이주한 사람입니다. 늦은 나이에 친구 사귀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런 기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종목들을 조금씩이나마 사모으면서 어려서 인행옵을 모으며 설레이던 기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에 동창 친구를 만나면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나만 좋은 일을 알고 숨기는 것은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뿐입니다. 방송은 공 박사님 방송은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입니다. 등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등대 역할. 제가 사심이 없으니까 제가 업계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죠? 제가 업계에 속해 있으면 이야기하기가 좀 껄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도 제가 정도가 되면은 뭐 그렇게 이제 뭐 거치는 게 없습니다. 거치는 게 없다는 것이 옳은 일을 하는 거지 그냥 뭐 누구 눈치를 보고 체면을 보고 말을 바꾸거나 말을 굽히거나 그렇게 할 나이는 아닌 거죠. 명성을 구해가 여러분들 뭐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게 정론을 펼치는 거죠. 다만 정보가 여러분 잘못돼서 틀릴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정치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주식으로 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주식 반을 정리했고 궁극적으로 다 정리하고 미국 주식 ETF에 적립식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나오기에는 지금부터 굉장히 시간이 좋죠. 한국 주식을 정리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지금 시점이 온 겁니다. 타이밍은 결정하셔야겠지만 공 선생님이 장점이 단절을 잘한다는 걸 듣고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렇죠. 정리정돈을 잘해야 되는 거죠. 정리정돈을.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 익숙한 것과 이별도 잘해야 되고 그냥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게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뭐 말 안 되는 거 이러면 안 될 걸 붙잡고 있어 봐야 뭐 할 겁니까? 뭐 붙잡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신념이 있으면 잡는 거지만 이거 안 되겠다라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귀한 방송을 보며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아 봅니다. 미국 시장에 투자하며 희망의 끈을 부여잡습니다. 사람은 또 희망을 있어야 사니까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내는 거니까 각자가
제가 올해 60입니다. 덕분에 30년 보고 투자합니다. 예, 30년 충분히 갈 수가 있죠. 70, 80, 90이지 않습니까? 지금 건강 상태가 좋고 하니까 30년 정도 보는 겁니다. 아마 투자 시작하시게 되면은 금세 깨우치는 것이 시간에 비례하구나 이렇게 알 겁니다. 그럼 시간에 비례하려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ETF 투자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구나 이렇게 깨우치게 되면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동기부여도 훨씬 더 강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채널을 보고 듣고 있게 되면 눈이 떠입니다. 눈이 떠이잖아요. 찌고 볶고 싸우고 하는 게 아니고 눈이 떠이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른 세계로 가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로.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까? 눈이 떠이니까. 투자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 상장 ETF를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시청자들이 투자와 관련된 남편이 주식을 하고 있어서 저는 방관자처럼 보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공 박사님 정보를 듣고 가끔씩 전해주지만 고수라고 생각하는 남편은 그냥 기다려보라는 말만 합니다. 오늘은 제 계좌를 개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부가 각자 이런 계좌를 가지는 것은 대단히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일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남편처럼 계좌 내 계좌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률 경쟁을 해보는 겁니다. 남편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시장의 미래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미래가 완전히 다르니까 선거를 가지고 아무리 말해도 남편이 설득 안 되는 경우도 많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성인이 되고 나면은 자기 생각을 굽히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계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 stay your course 당신의 궤도를 따르는 겁니다. 남편 궤도가 말고 stay your course 당신의 여러분들 그냥 궤도를 따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이고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희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희망을 만드는 굉장히 유력한 방법이 투자 활동을 하는 거죠. 특히 노년기에. ETF 투자는 기본적으로 과학입니다. 통계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어떤 전문가도 시장 평균을 넘어서기 힘들다. 그러니까 그냥 통계학 자체입니다. 과학입니다.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10년 후에 얼마가 될지는 예상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ETF가 예상한 것은 거의 여러분들 차이 나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상 가능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Stay your course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 궤도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희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양와이케님 고맙습니다. 희망을 만들어내고 삶의 의미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희망도 자기가 만들어야 되고 살아가는 이유도 자기가 만들어내야 되고 살아가는 의미도 자기가 만들어내야 되고 남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교육은 시킬 수 있지만 아무리 이런 큰 기업의 회장이 되더라도 살아야 될 이유는 자기가 만드는 거지 재산이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어제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들이면 다 여러분들 가슴이 점이 오는 그런 애국 국가 이스라엘 국가가 하티커바입니다. 하티커바. 영어로는 더 호흡입니다. 더 호흡, 희망. 다음 방송 끝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희망. 인생의 끝자락까지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라의 희망하고 자기 희망이 이러면 항상 동일시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나라는 나라의 희망이 있는 것이고 자기는 자기의 희망이 있는 투자는 희망입니다. 투자는 미래입니다. 투자는 성장이고
투자는 학습이고 투자는 희망입니다. 투자는 도전이고 투자는 절제고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미국 시장을 여러분 공부하며 느낀 것은 참 미국이 위대한 나라라는 겁니다. 미국의 금융시장이 어마어마한 시장이라 파고 팔미 들수록 여러분들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솔라나, 리플, 도지코인 이런 여러분들 가상자산을 기반을 둬 가지고 ETF라는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겁니다. 그게 또 나오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뭔고 하니까 레버리지 상품이 나올 겁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인 겁니다. 그걸 공부를 하니까 이러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공부한 것을 여러분하고 공유하니까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있지만 완전히 공병호식으로 여러분들 접근해가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의 ABC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국가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he Hope, 희망입니다. 희망. 고난과 고행길에서도 인간은 살아야 될 이유도 찾을 수 있고 희망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바로 핵심입니다. 노년기를 가장 알차게 박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겁니다. 5만 원도 괜찮고 10만 원도 괜찮습니다. 큰 돈 아니더라도. 그러면서 지금 미국 시장을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시장인지 여러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미국 시장의 역동성 같은 경우는. 그냥 겉만 보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투자하면서 여러분들 ETF나 개별 기업 주식 투자를 보면서 여러분들 아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 차원이 다릅니다. 공 박사님 덕분에 미국 주식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미국 주식을 옮기는 중입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몰라 하던 차에 귀한 노력을 녹여낸 방송 덕분에 조금씩 알아감으로써 마음이 든든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니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예? 서둘러야 될 필요도 없고 말씀처럼 제 자신이 여러모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 유식해지니까 예? 매일 성장하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선거방송 때부터 거의 전부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는 이 상황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할 만큼 한 거니까. 이렇게 좀 딱 정리하시면은, 예, 거저 우찌오님 고맙습니다. 예, 아주 결정 잘 하신 거죠. 이번에 여러분들 주가 많이 오를 때 그냥 엑시트 하는 것이 좋겠죠. 이런 기회도 또 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말씀처럼 몸은 이민을 못 가도 투자는 이민을 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표수지처럼 제가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후기 조선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넓고 이런 멋진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이런 실시간으로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여러분 다 학습할 수가 있고 조금만 여러분 깨이게 되면은 몸은 대한민국에 있지만 미국 시장 가서 이런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얼마나 대단한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뭐 툴툴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라는 자기 길을 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예? 노력했지만 할 수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마음을 여러분 잘 이렇게 잡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대에 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대에 난 거죠. 예. 미국 ETF가 답입니다. 여윳돈으로 그냥 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패시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동적인 투자라고. 한국 중국 주식은 아니고 그냥 미국 주식입니다. 3년 전에 제가 타이거 나스닥 S&P 탑10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을 우표 수집하듯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별로 재미를 못 봤고 차이나 전기차는 반토막에 손절했습니다. 타이거 미국 주식은 평균 51% 수익률을 냈습니다. 답은 삼성전자도 아니고 차이나 전기차도 아니고 제가 내린 결론은 미국 주식이 답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경험을
좀 일찍 경험하신 분이 자기 투자 성과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이 정직하니까, 시장이 우상향이니까 그냥 기다리면 이기는 게임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조선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의식 수준이나 국민성이 10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이런 수준이었는데 그동안 뛰어난 지도자 덕분에 어느 정도 개조되는 듯 했으나 이제 한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민족의 섭성이나 섭벽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용수철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힘껏 노력해 가지고 어느 정도를 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에 억제하는 힘이 약해지게 되면은 억제하는 데는 몇십 년이 걸렸는데 원래 그 민족이 갖고 있던 고유한 특성이나 습성이나 습벽이나 습관이 원위치 않은 데는 순식간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한국 상황인 겁니다.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인력으로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금 보신 겁니다. 용수철을 눌러가지고 건면 절제 절약 이렇게 해서 이런다 했는데 그냥 어느 순간 정치로 와야 되면서 그냥 손을 놓치니까 그냥 순식간에 돌아와 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공 박사님 실망입니다. 예? 진짜 지금 그까지 울릉도가 뭐 대수입니까? 4, 5년간 줄지게 만들어 오던 예? 끝났습니다. 이게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끝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실망하시는 건 할 수 없는 거고 실망하는 것은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끝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르게 판단할 거니까 계속 그렇게 노력하지만 나는 그냥 끝난 걸로 보는 겁니다. 끝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대를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나는 칼같이 자르고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걸로 끝난 거야. 그렇게. 돌아설 때는 말없이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오늘도 부자 되는 방송 잘 시청하고 갑니다. 어제 방송에서 미국의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조정장이 오면 그때가 매집 기회가 된다는 말씀을 되게 듣고 피달델피아 기술주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SMH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잠시 여러분들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 올라버렸으니까. 본질적으로 한국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운영자들은 손님을 조금 그렇게 아래로 보는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손님을 맞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한국 사람들 서비스 체질이 잘 안 돼 있죠. 여기 이제 아마 존 보글 뱅가드 창업자가 하신 말씀 같은데 주식 투자자다운 가운데 연중 투자로 이익을 얻을 확률이 11%, 이 가운데 2%만이 시장 수익률 이상인 것이 현실이다. 당신은 89%에 들지 않고 11%에 들 자신 있는가? 그리고 또 2% 안에 들 자신 있는가? 시장 수익률을 이길 수 없으면 모든 주식에 투자하라. 뱅가더의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만든 존 보글 씨의 주장인 겁니다. 시장 평균에 이런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시장 평균에. 그리고 이제 조금 축적이 되면 그다음에 좀 좋은 그런 결과를 원하면은 그러면 섹터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고 그렇게 답이 아주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주변에 주식 매매를 하지 않는 사람은 고점에서 물린 사람밖에 없습니다. 은근히 많습니다. 코스피에 3억 4억씩을 절반으로 2년씩 물려있는 지인들이 몇 명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러분들
제 자신이 이제 이 정권맨 출신이거나 아니면 이런 분야에 원래부터 전문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니까 정형화된 그런 방법이 아닌 자기만의 신선한 방식으로 투자를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평생 동안 여러분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항상 사물이나 현상을 자기 방식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투자도 그런 겁니다. 투자 전문가 이런 이야기는 별로 참가하지 않고 본인이 볼 때 어떤 게 가장 여러분들 ABC인가 그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거니까 뭐 특정 주식에 대한 그런 권유나 조언이 아니고 투자 학습기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셔 가지고 여러분 형편에 맞는 그런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많이 이렇게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공병호 역사 스페셜 방송을 안 했죠. 이제 오늘 저녁 8시에 역사 스페셜 방송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 스페인이 포르투갈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제국을 확장하거든요. 스페인은 그야말로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가가지고 원주민을 그냥 다 그냥 쳐고 뭡니까 땅을 차지하고 건강을 개발하고 은강을 개발한 그런 방식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 제국 초창기 역사 남미 대륙에 거의 근접해 가지고 남미 대륙에 착륙해서 이제 아즈텍이나 잉카 제국을 여러분들 쳐들어가서 좀 다 몰아내기 직전 상태에 소위 그런 기업가 정신을 갖고 금과 은을 찾았던 사람들을 정리한 그런 방송을 오늘 오후 8시에 공병호 역사 스페셜 13번째 스페인 제국 확장사를 여러분 다룰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8시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매주 하기는 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처음에 하다가 조금씩 여러분들 한 2주나 이렇게 간격으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